비특별적인 영웅 윌리엄 텔의 일화를 알고 계신가요? 14세기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압제하에 있던 시절 오스트리아 총독이 길가의 나무 위에 모자를 걸어두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스위스 국민들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아들과 함께 지나가던 윌리엄 텔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총독과 부하들은 두 사람을 체포하고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은 뒤 명중시키면 풀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윌리엄 텔은 보란듯이 그 사과를 명중시켰죠. 이 일화는 스위스인의 국민성으로 손꼽히는 정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위스의 정교한 기술력은 세계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윌리엄 텔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이분이 계십니다. 수십 년간 수입에 의존하던 정밀 기계의 국산화에 이바지한 분이시죠. 서정석 명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저 꿈도 많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서정석 명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미래를 위한 꿈의 도전이란 그 타이틀로 구성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그 꿈도 많고 또 젊은 시절에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간에 그 제가 이런저런 과정으로 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하고 불혹의 나이를 지나서 사실은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룬 꿈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이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명장이면서 기능 한국인이고 또 보시는 것처럼 그 타이틀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 이런 타이틀들이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뭐 어떤 목표를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를 이루고자 해서 이루니 그 다음부터는 그 순조롭게 이렇게 풀리더라는 것이죠. 저도 역시도 여러분 나이 때는 놀기 좋아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에 있기까지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극복을 잘 해냈습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자리도 또 제가 이렇게 앉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력으로 말하면은 여기에 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간단히 그 생각되는 것만 본다면은 물론 특허는 제가 14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19편을 썼지만은 제가 기여를 한 걸 또 32편인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남의 힘을 받지 않았다는 거, 남의 힘을 그다지 받지 않고 제가 개척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 보면은 그 3가지가 국내에 국산화 최초로 제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그런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도 역시 누가 있고 누가 또 어떤 조언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아니고 제 스스로 파고들어서 제가 국산화에 성공시킨 것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과정이 오기까지가 그러면 길었느냐라고 보면은 상당히 길질 않았어요. 거의 지금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한 6년 정도? 6년 정도의 꿈을 다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또 명장도 되고 기능한국인도 되고 또 명예의전당도 들어가고 또 석사, 박사 이렇게 다 이루었던 거예요. 방금 보신 내용으로 보면은 그 맨 밑에 제가 올해 스타 기술인 홍보대사에 또 선정이 됐어요. 스타 기술인 홍보대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기술을 가져야만이 앞으로 직업에 있어서 확실한 먹거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양한 자기 그 개척 분야를 잘 개척해 나간다면은 나름대로 성공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술을 가지면은 그 평생 먹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요런 제가 그 멘토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로 해서 지금 하나하나 보따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대한민국 명장입니다. 이 대한민국 명장은 그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서 그 산업 현장에서 최고의 그 숙련 기술을 보유한 자 한 명을 각 직종마다 한 명을 선정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명장이 627명 중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 한 380여 명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기능 한국인이라고 또 역시 10년 이상 그 경력을 가진 자로서 그 산업 현장에서 이제 자기가 성공했다 이런 분을 이제 뽑습니다. 뽑아서 접시 부분이 있는데 그 접시는 은 150돈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패입니다. 기능 한국인이 되면은 물론 뭐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또 자기 성공 사례를 강의를 해주고 또 자기가 걸어온 길을 또 청소년들이 또 본받고 또 같이 그 청소년들이 앞으로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멘토 역할을 또 하고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홍보도 많이 되고 우선 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이처럼 저는 그 기능 한국인과 명장을 2010년도에 제가 타이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 한국인은 136명이 현재 그 우리나라에 선정이 됐고 제가 42번째이며 대한민국 명장은 476호입니다. 지금 476번째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요약을 했는데 사진은 물론 뭐 다 담아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6가지만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 그 휴대폰이 다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 다 있는데 거기에 배터리 용접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뭘로 용접하냐면은 워낙 박판이다 보니까 그 다른 뭐 용접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걸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서 용접을 합니다. 하나는 중간에 하단부에 있는 것은 한국 타이어 또 혹은 금호 타이어 이런 데서 타이어를 이제 고무죠. 고무를 절단하는 데 쓰는 그 나이프입니다. 나이프를 제가 또 국산화 시켰고 그 빨갛게 보이는 그 그림은 그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을 또 용접하고 어찌됐든 초음파로서 그 자르고 또 붙이고 또 하는 그 방식이 지금 현재의 그 존재하는 그 용접 방식에서는 가장 그래도 뛰어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닌 것은 중학교가 끝입니다. 나머지 제가 대학원 박사까지는 주경야독을 거쳐서 뭐 아시겠지만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 다닐 때도 일하면서 제가 그 단어장 외우고
또 버스 타고 출퇴근할 때도 버스에 보면은 막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제가 단어장을 외우면서 또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중간에는 그 일부이지만은 저희 회사 이제 내부 전경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제가 2014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그럼 어떤 모태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뭐 다소 그 생소할 수도 있고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붓글씨로 써서 한문으로 써가지고 제 책상 위에 그 액자에다 넣어서 걸어놓고 항상 저걸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상계라는 그 책이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지가 바로 적인데 요런 그 타이틀이 붙은 책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어떤 목표를 확실히 세울 수 있는 그런 타이틀, 그런 걸 상당히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 고지가 바로 저기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거를 제가 항상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마 듣고 또 느끼고 했겠지만은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저렇게 이제 그 연구를 한번 해봤다고 그래요. 장래의 꿈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라고 이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3%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반면에 또 87%는 희미하거나 아유 뭐 꿈을 가지면 뭐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거를 이제 하버드대에서 25년 동안 꼭 쭉 지켜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변했느냐? 저 3%는 각계 최고의 자리에 이제 올라와 있고 반면에 27%인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은 우리 서울역 앞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조차도. 그러니 꿈이 얼마나 여러분들 미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그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관상어인데 일본에서 많이 이제 그 관상어로 기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작은 데서 보면은 작게 보이지만은 또 강에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크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꿈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라면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문제지만은 좀 크게 가져봐라. 꿈을 한번 가지려면 좀 크게 가져봐라.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경성입니다. 물론 뭐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인데 내용으로 보면은 다 그래요. 뭐 진인사 대천명이나 유지경성이나. 그러나 제가 걸어온 길을 역으로 역산해서 이렇게 보면은 다 이런 내용으로 걸어왔어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뭐를 해보자 하니까 되고 또 뭐를 해보자 하니까 되고 지금까지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순탄하게 그 학교 생활을 못했지만은 나중에 내가 느끼고 이거는 안 되겠다. 잠깐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 대한중기라고 구로동에 있었어요. 지금은 저 창원으로 내려가 있지만 거기에 제가 원서를 넣으니까 학력이 작다고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취직이 뭐냐면은 직업훈련원으로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어찌 보면은 저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그 세대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그 직업훈련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특수한 학교에 가면은 그 돌에 전부 다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세대가 이제 그 공고 세대가 한 77만 명이었고 기타 훈련 기관 또 회사 이런 데서 이제 배출한 게 한 30만 명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지경성을 제가 또 이렇게 그 세대에 거치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저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그 트럭들 큰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에 전에는 그 엔진 오일을 교환하려면은 그 운전석을 이렇게 들고 어떤 그 받침대로 이렇게 이제 봉대로 이렇게 괴고 그랬는데 저 장비는 네바로에서 유압으로 상하 이렇게 상승 하강을 시키는 그 장치예요. 그 유압 실린더인데 저거를 일본에서 수입하던 거를 제가 국산화시켜서 쌍용 자동차에 납품을 했던 거고요. 또 저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배터리에 그 음극 양극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요. 배터리에는 저거 제품은 이제 배터리 쪽이고 지금은 자동차 배터리 쪽에 저런 공구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것도 저 툴을 제가 국산화 최초 개발해 가지고 성공해서 지금의 이제 그 공급을 삼성, LG 이런 데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은 그 타이어 금모라든가 한국 타이어 이런 데서 타이어 자를 때 쓰는 그 나이프예요. 지금 그 뼈조각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저 나이프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거를 그 한 가지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나이프를 제가 개발해서 또 국산화 성공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 꿈을 이루고자 할 때는 저처럼 도전을 꼭 해야 된다. 도전 없이는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이런 멘토로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임무원료 난성대업이라고 사실 저 말은 저 역시도 와 닿지 않았어요. 근데 저 말을 제가 접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동안 제가 꿈을 다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멀리 생각함이 없으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지만 제 자리 뒤에 이렇게 저걸 걸어 놓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고 또 퇴근하면서 불 끄면서 봤는데 저 말이 뭐지? 저게 왜 좋긴 좋네. 항상 그렇게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오케이 저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말을 제가 가슴속에 새기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그래서 저 바탕으로 또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수박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아니면 잿더리 다 생각에 어떤 새로운 발상에서 나오는 생각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편하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은 좋은 그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아이디어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냥 스치지 마시고 특허라든가 이런 걸로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특허가 가장 좋겠죠. 그래야 박리담회 그러니까 뭐 돈은 안 될지언정 많이 팔면 또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어디다가 또 아이디어만 제공해도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또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들도 그 아이디어 발굴이 가지고 다 특허 연계하는 과정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꼭 뭐 어떤 뭐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의 차이에서 새로운 발상이 나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여기 보시겠지만은 얼린 야구르트라든가 또 젤리라든가 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우리가 새로운 발상으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생활을 하시면은 밀접한 그런 생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자리부의지의 승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저 말은 77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우리나라도 100억 불 수출 달성을 5년 내에 하자.
라고 74년도에 세웠습니다. 목표를. 그런데 77년도 조기 달성을 했어요. 100억 불 수출을. 그래서 자립의지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붓글씨로 쓴 게 있는데, 저 역시도 걸어온 길이 전부 자립의지의 승리였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가고 있거든요. 이처럼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노력도 중요하고 또 도전도 중요하지만 또 끈기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일환으로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김연아 아닙니까? 이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만 10,000번 이상을 했다고 그래요. 또 엄마하고 빙판에 와서 그 트리플 악셀을 완성을 못하면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엄마가 얘 오늘 그만하고 가자라고 해도 아니야, 내가 한 번은 하고 성공하고 가야 돼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공 뒤에는 이처럼 끈기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연아는 1분이라도 참 아끼면서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또 그 뜻을 이루는 데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잘 여러분들 들어보신 내용이겠지만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습도 중요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찾아야 되겠고, 그래서 자신감도 또 어디야 또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이 그렇다고 해서 또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공은 수없이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 성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은 그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자기만의 그 이제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 결과가 저렇게 옵니다. 올리원이라고 유일한 사람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성공을 한다라고 보면은 저처럼 유일한 사람이 돼야 또 성공했다라고도 남 앞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간단한 그 계단이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은 그 올라가는데 큰 무리 없이 또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있지만은, 그 작은 계단이라 해서 한 번에 올라가려고 할 경우는 저렇게 실패를 하고 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한 번에 이루려고 또 한 번에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성공을 했다라고 또 남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도 아마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입니다. 성공과 실패. 그래서 성공에는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과 다음이 있죠. 그런데 내일보다는 오늘을, 그 다음에 또 다음보다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한다면 성공을 하는데 지름길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미루고 내일을 또 내일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고 뭐 지금 굳이 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미루는 데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할 일이 있으면은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그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이 될까, 또 물론 뭐 다른 분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데, 지금 내가 뭐 어떤 목표도 서지 않고 또 자문받기도 힘들고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는 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나밖에 모른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그 준비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물론 뭐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꿈들이 많으실 분들 같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또 여자 남자 이것이 구분이 요즘 안 되잖아요.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성별 필요 없이 더불어 사는 뭐 이제 앞으로 세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자세만 확실하다면은 성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도움을 뭐 줬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언가, 내가 또 뭐를 해야 남보다 잘을 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왔고 그것이 제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은 꼭 전해주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후회는 않지만은 또 역시 또 뒤는 안 돌아다 봅니다. 저는 항상 앞을 보고 또 제가 준비하는 그런 자세고 지금 사실 제가 나이는 이제 올해 60이 넘었고요. 작년에 한갑도 지났습니다만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일로? 제 개인으로 보면은 앞으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를 좀 이렇게 잘 보시고 저런 분도 저 나이에 저런 꿈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아무 꿈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